저는 막내예요. 위로 오빠가 둘 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첫째 오빠는 12살 차이, 둘째 오빠는 8살 차이. 어릴 때부터 오빠들은 저를 애 취급했고 아버지도 오빠들 말이라면 뭐든 믿는 편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런 집안 분위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제가 32살 때였어요. 뇌졸중이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글씨를 못 쓰시게 됐어요. 말씀도 많이 어눌해지셨고요. 그때부터 첫째 오빠가 아버지 곁에 붙어서 모든 걸 관리했어요. 병원 일정, 약 관리, 통장 관리까지.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자주 못 가봤으니까 오빠가 대신 챙겨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쓰러지신 지 3년 만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첫째 오빠가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유언장이 있다면서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직접 작성하신 거라고 오빠 자기가 옆에서 도와드렸다고 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아버지 명의 재산 전부를 첫째 오빠한테 준다는 거였어요. 집이랑 상가 건물, 그리고 예금까지. 둘째 오빠한테는 소액,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둘째 오빠는 그 자리에서 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유언장이라는 게 있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뇌졸중 이후로 오른손 마비가 왔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오빠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옆에서 도와드렸다고. 근데 아버지는 쓰러진 이후로 오른손을 거의 못 쓰셨어요. 병원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왼손으로 겨우 누르셨을 정도였는데 저는 그 유언장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오빠한테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오빠가 처음엔 뭘 의심하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 사본을 줬어요. 유언장 필체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쓰신 글씨를 저는 알아요. 명절 때 봉투에 쓰신 글씨, 일기장에 쓰신 글씨, 오래된 편지들. 그 필체랑 유언장 필체가 달랐어요. 선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아버지 글씨는 좀 투박하고 힘이 있는 편인데 유언장은 부드럽고 정갈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자필 유언장의 요건을 설명해줬어요.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필 유언이 유효하려면 전부 자기 손으로 써야 하고 날짜와 주소, 성명까지 직접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타인이 대신 써준 건 자필 유언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그리고 필체 감정 얘기를 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사설감정기관에 의뢰하면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것인지 아닌지 감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직접 쓰신 자료들을 모았어요. 오래된 편지, 가계부, 일기장 몇 페이지, 제가 어릴 때 받은 생일 카드까지. 그걸 전부 들고 필체 감정을 신청했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감정 결과는 명확했어요. 유언장의 필체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작성한 문서들의 필체와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어요. 추가로 뇌졸중 이후 아버지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피랍과 회계 유려함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도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감정사가 한 가지를 더 짚어줬어요. 유언장 전체에 걸쳐 필체의 패턴이 굉장히 일정한데 이건 긴장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쓴 글씨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특징이라고. 저는 그 감정서를 들고 소송을 냈어요. 유언장 무효 확인 청구. 첫째 오빠는 처음엔 크게 반발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 맞다고, 자기가 옆에서 지켜봤다고. 자기 말을 못 믿냐고 저한테 소리도 질렀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오빠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직접 썼다고 했다가 나중엔 아버지가 구술하시는 걸 자기가 대신 써드린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필 유언이 아니잖아요. 오빠 스스로 자필 유언의 요건을 부정한 거예요.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짚었어요. 결국 유언장은 무효 판결이 났어요. 유언장이 무효가 되니까 법정 상속이 적용됐어요. 자녀 셋이 균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오빠가 독차지하려 했던 집이랑 상가 건물, 예금이 셋으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한 가지가 더 밝혀졌어요. 아버지 통장에서 돌아가시기 전 2년 사이에 큰 금액이 여러 차례 인출된 내역이 있었어요. 전부 첫째 오빠가 관리하던 기간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소명이 안 됐어요. 상속재산 관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추가로 들어갔고 형사고소도 별도로 진행 중이에요. 둘째 오빠는 재판 중간부터 제 편을 들었어요. 자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옆에 많이 있었어야 했는데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남겨두신 옛날 편지들이 결국 진실을 밝혀줬잖아요. 그 글씨들이 없었으면 감정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 남겨두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일 아프죠. 남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허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서류는 꼭 확인하세요. 도장 찍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그리고 부모님 곁에 자주 가보세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시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